요즘 주위에 보면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척추 질환 중에서도 척추뼈가 휘는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중에서도 요즘은 특히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재현 교수를 모시고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척추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재현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황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긴장되진 않으시죠? 네,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잘 답해서 네. 좀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제 지난주였나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쭉 이렇게 한림대학교에서 특히 많이 모시고 있는데 한림대가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제일 많이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거든요. 오늘도 많은 정보를 부탁드리며 저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께 정말 병원에 안 가도 그리고 병원에 오실 시간이 없는 바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척추 측만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허리가 막 아파요. 그러면은 흔히들 잘 모르니까 디스크인가? 이렇게들 생각을 흔히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디스크보다도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라.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렇게 많아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측만증, 성인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측만증으로 인해서 뭐 디스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실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측만증이 좀 발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척추 균형이 불균형해지면서 뒤에 후관절이나 이런 그 인대나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생겨서 결국은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만증이라는 성인에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는 약간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인에서 척추 측만증이란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인에서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성인과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는 아동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는 건가요? 네. 그 소아에서는 이제 소아에서 발현되는 측만증이랑 이제 성인에서 뒤늦게 나타나는 측만증은 양상이 좀 다른데요. 네. 소아의 경우는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는 한데 성인의 경우는 이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걸로 봐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척추 측만증이다 하면 척추가 휘어 있는 상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척추 측만증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이제 S자로 휘어 있습니다. 목은 약간 뒤로 휘어 있고 등은 약간 앞으로 휘어 있고 허리는 다시 뒤로 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휜 것을 후만이라고 하고 이제 뒤로 이렇게 휜 거를 전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은 곧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옆으로 휜 것을 그렇게 측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뼈를 봤을 때 뼈가 옆으로 휘어 있으면 측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 곧게 일자로 뻗어 있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척추 측만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사실 내 척추가 휘었구나라는 걸 육안으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일반인들과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척추 측만증이 꽤 심한 경우고 척추가 일부분이 좀 휘더라도
척추는 분절이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절들에서 그 휜 것들을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는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려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보면 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더 삐뚤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다. 좀 많이 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목격하긴 하거든요. 어깨가 양쪽의 어깨가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런 분들이 척추 측만증인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툴로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특히 소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휘거든요. 그래서 전방 굴곡 검사라고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인사하듯이 몸을 수그리게 되면 이제 척추가 휘면서 척추는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휘면서 돌거든요. 그러니까 갈비가 근데 옆에 붙어 있는데 휘면서 도니까 한쪽 갈비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특히 이제 몸을 수그리게 되면 한쪽 갈비가 위로 튀어나와서 그 높이 차이를 보고 측만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살짝 자세를 따라해 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뭔가 뼈가 돌아가서 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굳어질 정도라면 어떤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에 그 척추가 휘는 거는 네. 이 저희가 명칭 자체를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이렇게 척추가 휘게 돼서 차근차근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휘는 그게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처음에 휜 정도에 따라서도 속도가 바뀌고 애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성장 속도에 맞춰서 휘는 정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소아들의 그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요? 뭐 굉장히 많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기는 그 유병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생기면은 경과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고 네. 유전에 의해서 발현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양쪽 부모가 다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정상인 부부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높은 확률로 측만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네. 모른다고는 하셨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가족력도 한 90% 정도에서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한 분만 보자면 3769님께서 척추 측만과 거북목이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뭐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관련이 사실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보통 척추 측만증이 목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허리나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북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목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근데 이제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허리나 등의 구조가 불편하다면 목을 이제 앞에 뭘 본다거나 이런 데에서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좀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측만증으로 인해서 뭐 목까지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라는 거 앞서는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 같은 걸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척추 측만증 증상으로 보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나요? 얼마나 휘어야지 이거를 척추 측만증이다 뭐 이렇게 봐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측만증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의학에서 항상 어떤 질환을 볼 때는 그 질환을 뭐 정의하기보다는 그 질환을 분류를 해나가는 게 이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휘어야지 측만증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기준은 분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딱 몇 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측만증이라고 그러면 이제 특발성 측만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도 이상 이제 각도가 보일 때 우리가 이제 10도 이상의 각도라고 하면 이제 척추가 일렬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각도가 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각도를 쟀을 때 그 각이 10도 이상 정도 되는 경우는 이제 측만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이하는 뭐 이거를 측만증이라고 따로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필요한 측만증, 뭐 수술이 필요한 측만증, 뭐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훨씬 더 심한 각도를 보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에서 특발성 측만증이 있을 때 이제 성인에서는 치료의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따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소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만곡이라고 한 게 휘어진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교정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보존 치료를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20도 정도까지는 경과를 그냥 보게 됩니다. 근데 20도가 넘어가고 25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기 같은 거를 착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보조기도 한 25도에서 40도 정도까지는 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40도가 넘어가면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40도가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성장이 다 마쳤는데도 50도 이상의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이 굉장히 수술을 한다는 거는 휘어 있는 척추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굉장히 크고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을 좀 보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다고 했던 성인에서는 측만증이 있을 때 이 측만증의 각도 교정이 목적이 아니고 보통 성인에서 측만증이 발생됐고 그거와 함께 동반되어 있는 퇴행성 변화, 즉 이제 후관절의 비대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굉장히 닳아서 분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또 협착증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각도 교정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아이한테 있어서는 소아한테 있어서는 이제 자라면서 그게 점점 각도가 벌어지니까 더 커지니까 아이들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성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교정을 하지 않고도 불편함이 없다면 일단 두고 지켜보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뭐 측만증으로 인해서 뭐 척추 간에 어떤 협착증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불편함이 생겨서 디스크까지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병적인 것이 발생을 한다면 교정이든 치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수준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측만증 자체로는 크게 불편함을 겪거나 증상을 보이진 않는 거군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이제 측만증 자체가 이제 측만이 얼마나 됐느냐가 사실 중요하고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측만이 많이 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로 굴곡이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옆으로 휘면서 이 척추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몸이 장기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척추가 저희가 소위 이제 플랫백이라고 하는 등이 이제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등이 S자로 굽어 있지 않고 일자로 되면서 장기가 있을 공간이 없어져서 심폐기능의 저하를 좀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허리가 당연히 휘어 있으니까 허리 통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그걸 내버려 뒀을 때는 그런 통증들이나 어떤 다른 후유증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다. 5678님께서 저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을 하거나 뭐 힘을 줬을 때 어깨가 무의식 중에 한쪽만 올라가 있고 긴장되는 상태가 한쪽만 계속 되는데 이것도 측만증의 증상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긴장을 할 때만 그렇다는 거는 뭐 구조적으로 이제 측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이제 몸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몸이 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뭐
그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다마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으로 몸이 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비구조적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척추 자체에는 측만이 없는데 어떤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 길이가 양쪽 길이가 다르다든지 그럼 한쪽으로 골반이 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머리를 똑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가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비구조적 측만증이 되고 근데 뭐 비구조적 측만증이 오래되면 구조적으로 또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긴장을 했을 때만 이렇게 네.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고 한다면 척추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네. 다른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일단 두고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경과를 보시는 것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깨 한쪽에 긴장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이라서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이 막 아프고 한쪽에 그 두통도 편두통도 좀 많이 네네.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병원에 가면 고쳐지긴 하나요? 뭐 치료가 네, 되는지. 뭐 만약에 어떤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면 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뭐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자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자세 교정만으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세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종혜 님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고요. 통증 주사를 허리 쪽에 맞았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만 무거운 걸 항상 들어서 왼쪽 허리가 늘 통증이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그 측만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젊은 분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소아기 때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내왔고 그냥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좀 측만증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왼손잡이라서 척추가 왼쪽으로 휘었냐 하면 또 그런 거는 꼭 아니고 뭐 하여튼 뭐 허리가 어느 쪽으로 휘었든지 간에 통증은 양쪽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주로 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왼쪽으로 휘었거나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왼손으로 일을 하면서 왼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해지는데 허리가 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힘이 가는 걸 잘 지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통증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8865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누웠을 때 똑바로 눕질 못하고 항상 비뚤게 눕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곧어 있는데 하체만 오른쪽으로 좀 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척추가 휜 걸까요? 뭐 어떤 자세가 취했는데 이제 똑바른 자세가 불편하고 약간 좀 휘어져 있는 자세가 더 편하다고 하면은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뭐 누워 있을 때 한쪽으로 좀 휘어 있다 이런 거는 뭐 진단 기준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그거는 그냥 뭐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흔히 마사지 샵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누워 있을 때 빗두루 누워 있으면 골반이 휘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세요. 마사지 네, 하시는 네. 분들이. 골반이 휘면 척추도 휜 건가요? 어때요? 그게 이제 저는 사실 골반이 휘었다는 말을 항상 저도 환자분들한테 듣는데 사실 골반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유연한 그 뼈 구조가 이제 다리가 달려 있고 그 위에는 허리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다시 돌아가는 거라서 골반이 그대로 휘어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다리 길이가 달라서 서 있을 때는 골반이 한쪽으로 처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척추 측만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는데 사실 골반이 휘었다는 표현이 제가 이제 어떻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저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6757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 교정이 가능할까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측만증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조적인 측만증이 있고 비구조적인 측만증이 있습니다. 이제 비구조적인 측만증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은 다리 길이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다리 길이가 다른 부분은 깔창 같은 걸 끼면은 해결이 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뭐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미 척추가 측만이 된 거는 스트레칭으로 간혹 가다 보면 뭐 도수 치료나 스트레칭 같은 걸로 측만증을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측만증이 이제 구조적인 측만증과 비구조적인 측만증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환자분들에서 비구조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뼈가 이미 변형이 되어버리는 측만증의 경우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사실 그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는 잘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으로 교정했다 이런 것들도 비구조적 측만증.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 척추는 협착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이제 비뚤어지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분절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근이나 허리 근력 단련 운동을 해서 그 허리 분절의 강화를 주면 실제로 협착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소아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갖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걱정이 되는 게 그 시기에 어린 시기에 척추 측만증을 앓는다면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 성장이랑의 관련성은 뭐 크게 뭐 막 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게 성장 호르몬과도 약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키를 가지는 사람이 측만이 돼 있다면 키가 좀 덜 자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측만증은 이제 성장보다는 그게 만곡이 이제 변화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많이 자라면 많이 자랄수록 키가 빨리 자라면 빨리 자랄수록 만곡도 빨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찰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은 어릴 때 치료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론 이제 그 척추 측만증이 또 나이에 따라서도 또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생기는 거 아니면 청소년기 때 생기는 거 또 뭐 한 뭐 3세에서 10세 이때 생기는 거 3세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완전 어릴 때 생기는 그런 척추 측만증의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수각 내, 척수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소실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는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소아기 때 이제 11세 정도부터 18세까지 생기는 청소년기 측만증의 경우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특발성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생기는 경우에는 뭐 어릴 때 치료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 각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도 아래, 20도 아래 정도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고 25도가 넘어가고 40도까지는 보조기를 좀 하고 그게 넘어가면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해서 척추 측만증 뭐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네요. 성인의 경우는 이제 자세 때문에 측만증이 생길 수 있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자세 때 꼭 이제 측만증이 생겼다기보다는 척추에는 퇴행성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측만증이 같이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소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랑은 뭐 물론 자세를 안 좋게 하면은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그냥 특별한 원인 없이 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나 보다라고 아, 지레 짐작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꼭 음. 그거가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을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나이대가 몇 세 정도까지예요? 아, 이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보조기로 치료할 수 있는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아. 성장이 끝나면 척추가 더 휘는 것도 끝나버립니다. 이제 음. 더는 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40에서 50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성인이 되어도 1년에 한 1도씩 조금씩 더 휜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성장이 끝나면서 휘는 것도 끝나서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럼 교정기를 하고 있으면, 보조기를 하고 있으면 교정이 된 상태에서 성장이 끝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40도까지 안 가고 그냥 적당한 각도에서 교정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정기를 하는 게 물론 치과 치료 같이 이제 이빨을 완전히 다 교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긴 교정은 어쩔 수가 없고 거기서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교정기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거를 가지고 다시 허리를 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이 끝날 때까지 너무 많이 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군요. 0139님께서 자세 교정 의자가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런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어떤 뭐 논문에서 연구를 해갖고 결과가 발표되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뭐 측만증이 있는 분들이 자세가 똑바로 되면은 통증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발생된 측만증이 있는데 뭐 자세 교정 뭐 쿠션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뼈가 변성된 부분, 디스크가 변성된 부분, 아니면 관절이 두꺼워져서 협착증이 생겼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자 중에서 이렇게 허리를 S자로 해서 앉도록 만드는 의자는 제가 늘 이렇게 구부리고 앉거든요. 근데 그거에 앉으니까 이렇게 피고 앉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소파 사놓고 바닥에 이제 등받이로 사용하든지 그런 게 사실은 허리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좌식 생활이 허리에 안 좋고 특히 이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자 소파에 쿠션을 등에 딱 대고 등을 대고 앉으시는 게 허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320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가 비대칭인 거를 잡아주면 안면 비대칭도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좀 약간 사실은 그 관련이 없냐고 하면 또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통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물론 이제 척추 측만이 얼굴 뼈로 가가지고 이제 얼굴 뼈까지 측만으로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 근데 척추 측만이 있으면 어떤 자세를 계속 반복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도 한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쏠려 있다면 중력도 양쪽으로 작용하는 게 달라질 것이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뼈의 변형 자체가 얼굴의 뼈의 변형까지 유발했고 그러면은 척추를 교정을 하면 얼굴 뼈가 불균형했던 게 교정이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속 시원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의 가장 안 좋은 자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뚜렷한 원인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척추 측만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자세들을 좀 곧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자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소파 사놓고 거기 바닥에 앉고 이런 좌식 생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좌식 생활을 하면은 허리가 원래 있었던 구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디스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디스크 질환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척추가 디스크가 균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하게 되고 척추도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관절에도 부담을 많이 되고 막 협착증이 생기고 네. 결국은 이제 척추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 생활을 피하시는 게 좋고 이제 항상 주무실 때는 침대를 이용해서 주무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자에 앉아서 의자나 소파에 쿠션을 등에 대서 등을 딱 대고 앉으시는 게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황재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